포항의 다양한 신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통의 철강 산업도시 포항이 신산업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품고 경제 성장의 새싹을 틔울 텐데요. 시는 여러 신산업이 차질 없이 뿌리를 내리도록 산업 용지 확보에 나섭니다. 포항시는 25일 지속 가능한 신성장 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 방안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단지와 투자 유치, 2차 전지 등 신성장 산업 관련 담당자들이 미래 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는 신산업의 성장에 따라 산업단지 신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신규 산업용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기반 시설을 갖추는 등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2차 전지, 바이오 헬스,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포스텍 등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연구 중심 의대 설립 추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경제로의 전환, 철강산업 고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는 신규 산업단지 예측 수요에 발맞춰 산업용지 확보에 적극 대응해 미래 핵심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호우, 강력한 태풍의 영향을 고려하며 안전도시 포항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 더 이상의 수해가 없도록 신속한 치수 대책 추진에 K-워터와 손을 잡았습니다. 포항시는 26일 K-워터와 항사댐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016년부터 항사댐 건설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바 있습니다.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은 물론 태풍 흰남노 피해 현장을 찾은 환경부와 기재부 등에 관련 사업을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홍수 재해 방지의 단일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근 기획재정부 2022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것과 함께 올해 타당성 조사비로 국비 19억 8천만 원을 확보하며 항사댐 건설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리와 환경 등 지역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치수 대책을 세우고 저류시설을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방침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K-워터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굳건히 해 항사댐 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올해 첫 상반기 기획전시를 열었습니다. 현대미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시부터 우리 지역의 사진작가를 조망하는 뜻깊은 전시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립미술관 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1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2023년 상반기 기획전시를 진행합니다. 먼저 현대기술 기획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생태, 환경, 사회 등의 여러 요소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술을 통해 긍정의 철학을 제안합니다. 여러 현대미술 작가들은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의 세계를 감지하는 예술 실천을 선보입니다. 또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재동의 개인전 멀리 새벽으로부터 1970년에서 90년대 포항 기록 전시도 열립니다. 이 전시에서는 지역 사진작가 김재동이 1970년대부터 포항 교외 곳곳을 다니며 그의 시선으로 담은 노동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전시는 인간의 삶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포착한 인간의 희로애락, 다큐멘터리 사진가이자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등 김재동 작가의 사진에서 포항에 대한 애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립미술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강덕 시장은 18일 해오름 동맹도시 울산과 경주에 각각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기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해오름 동맹도시 단체장들이 함께 추진했으며 각 단체장들은 자신의 지역을 제외한 해오름 동맹 두 도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또 이날 이강덕 시장은 지난 11일 수원 특례시가 포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것에 화답하며 수원 특례시에도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26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도시의 혁신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도시 미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토론에서는 지방도시의 문제와 해결 방안, 포항의 산업과 미래, 지방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6일 포스텍 1986 역사미래관이 개관했습니다. 역사미래관은 박태준 학술정보관 내에 있으며 1986년 포스텍 개교 이래 37년간의 주요 성과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북 항운 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사랑의 이웃 돕기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경북 항운노조는 1,800만 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위문품은 관내 취약계층 350가구에 전달됩니다. 네, 포항시는 2023년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올해의 책 추천을 받는데요. 올해의 책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합니다. 온라인으로 추천하실 분들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올해의 책 원북을 추천하시면 되고요. 8개 시립도서관 원북 추천 코너에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읽고 그 감상을 나눌 책,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